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환용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월 4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6.4 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까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반면에 야권이 승리하면 대선 패배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마침내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은 4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온 6.4 지방선거를 큰 틀에서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송채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6.4 지방선거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누구를 뽑는 선거입니까? 네, 임기가 4년인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인데요. 서울특별시장부터 시작해서 광역시장, 도지사, 구청장, 시장, 군수,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규모가 넓어가지고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예비 후보자만 한 9,9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대규모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거의 10,000명이 출마하는 선거군요. 네. 교육감도 이번에 같이 뽑죠? 네, 같이 뽑습니다. 네. 지금 교육의원들이 있는데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들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럴 가능성이 큰데요. 교육위원 제도라는 게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고 그때 단기적으로 그때만 하고 다시 없어지는 지방의원 일몰제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시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원칙적으로 교육의원을 안 뽑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교육계에서 교육감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교육의원이 견제를 하지 못한 게 좀 문제다라고 이제 반발을 많이 해서요. 실제로 이번 정개특위에서 이 일몰제를 과연 시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재논의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교육위원을 안 뽑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측이시네요. 알겠습니다. 2월 4일부터 시도지사하고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선거의 중요한 일정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2월 4일이 6.4 선거날 120일 전이거든요. 네. 120일 전에는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거 90일 전인 2월 21일에는 시도의원, 구청장 등이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 60일 전인 3월 23일부터는 군의원, 군수 이런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그렇게 제각각 다른 이유가 뭔가요? 네, 그러니까 예비후보 등록일이 다른 이유는 선거 규모 때문인데요. 선거 규모가 클수록 그 선거 기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또 범위가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기간을 좀 더 넓게 두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좁게 두는 거고. 대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규모의 선거이기 때문에 240일 전, 선거일 24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군요. 네. 자,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네, 사전 선거운동을 좀 할 수 있는데요. 그 범위가 제한적이긴 합니다. 선거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요. 선거운동용 명함을 이제 돌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깨띠를 두르고 표지물을 착용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본인이 직접 전화를 돌려서 나를 좀 지지를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할 수 있고요. 네, 약간의 선거용을 허용을 하게 돼 있군요. 네. 자,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의원직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천이 결정되지 않으면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겠죠. 네, 그냥 국회의원 신분으로도 얼마든지 적절한 수준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알겠습니다. 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2월 임시국회까지로 연장이 됐는데요. 좀 이상합니다. 지방선거가 지금 4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선거 규칙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기초단위, 그러니까 기초의회 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정당이 공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로 여야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기초공천제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 기초공천제를 폐지하자라는 게 19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다음에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통된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약을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선 때 공약을 하긴 했지만 이걸 폐지하게 되면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명분으로 삼고 있는 그 두 당의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명분이고 따져보면은 이제 어떤 게 더 자기네 당에 유리한가. 유리할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지금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숫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물들을 좀 투입시키기 위해서는 공천을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규칙을 언제까지 결정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원래는 1월 말 1일까지가 이제 시한이었는데요. 정기특위 활동 시한이요. 근데 여야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결론이 안 나서 2월 말까지, 2월 28일까지로 특위 활동 기한을 늘렸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결정을 해야 이번 6.4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기초 단위 정당 공천 여부가 역시 가장 큰 쟁점인데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까요? 대선에서 이제 공약을 한 것처럼 기초 공천제를 폐지를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동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아직까지 의견이 너무 팽팽해서 한 달 동안 또 활동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정당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으로서는 6.4 지방선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할 경우 새누리당이 안정적인 이제 집권 기반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네. 박근혜 정부 한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심판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질 경우에는 레임덕이 좀 빨리 온다던가 좀 타격이 좀 가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새누리당은 선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천 일정 같은 게 어떻게 되죠?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왔는데요. 네. 일단 1월 27일, 지난달 27일에 지방선거기획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아, 구성이 돼 있군요. 네, 구성을 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정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선거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공천과 관련해서는 2월 말까지 공직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서울시장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김황식 전 국무총리 그리고 정몽준 의원 이런 분들이 후보로 나서게 됩니까?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김황식 전 총리를 만나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정몽준 의원도 뭐 계속 지지율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당에서 자꾸 정몽준 의원이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정몽준 의원 본인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좀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요. 출마 가능성을. 근데 아직까지는 두 분 다 확실하게 이제 결정된 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후보들의 현재 나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당에서는 꾸준하게 중진들이 나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은 황우여 대표가 나서야 되고 네. 경기지사는 남경필 의원이 나서야 되고 서울시장은 뭐 정몽준 의원이 나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중진 차출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군요. 네. 자,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번에 며칠 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번 지방선거마저 패배하면 민주당은 해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그렇겠죠. 네. 네, 표현을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2012년 총선에서도 사실상 패배하고 대선에서도 네. 패배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까지 패배하면 정말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여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김한길 대표를 본부장으로 한 지방선거기획본부를 곧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본격적인 선거 체제를 이제 그 지방선거기획본부를 통해서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의 혁신을 보여주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은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공천 과정을 두고 안철수 신당과 혁신 경쟁을 좀 벌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민주당은 현직 단체장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현직 단체장들을 대부분 다시 공천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인지도 자체가 경쟁력으로 이제 불리기 때문에 네. 대부분 공천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안철수 신당으로서는 이번 선거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임할까요? 여기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공을 해야 네. 제3 정치 세력으로서의 이제 존재 가치가 입증받는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면 뭐 7월 30일 재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 2년 뒤에 총선을 기약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그거를 어떻게 다시 준비하기도 힘들고요. 이번 지방선거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신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철수 신당의 미래가 이번 지방선거에 달려있다. 네. 그런 의미겠죠. 자, 신당 창당 작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2월 17일에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하고요. 네. 발기인들을 모아서 3월까지 창당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발기인들을 모아서 일단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을 시키고 네. 그 다음에 창당 작업을 3월에 한다. 이런 수순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안철수 신당의 후보로 나설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많은데 또 네. 본인이 부인하거나 이런 상황이고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하성 교수를 새정치추진위에서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본인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경기지사는 뚜렷한 인물이 없어 보이고요. 네.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호근 전 과기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역시 출마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의 고향이 부산이죠? 부산 네. 사정은 어떻습니까? 부산에서 지금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오거돈 후보가 있는데요. 네.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영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안철수 신당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입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 안철수 신당과 그다음에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에서 이제 오 전 장관 영입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호남은 어떻습니까?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 전북지사 후보군은 있나요? 아직 결정된 인물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윤장현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광주 출신이고 네. 그래서 광주시장 후보로 이제 거론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하고요. 전남지사는 좀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김효섭 전 의원, 네. 이석형 전 한평군수 등이 거명되는데 역시 확실하지 않고요. 그렇군요. 네, 전북 같은 경우에는 강봉균 전 의원이 사실상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군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좀 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가 뭘까요? 뭐 투표율도 있고 박근혜 정부 심판론도 있고 세대투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안철수 신당, 그다음에 민주당과의 연대 여부,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연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 서로 신경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심을 들어보니 분열하지 말고 새누리당을 이겨야 된다는 요구가 많다. 이렇게 이제 연대가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이 민주당은 그러니까 연대만이 유일한 선거 전략이냐 이렇게 이제 콕 집어가지고 일침을 놨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윤 의장이 연대는 우리한테도 좀 딜레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예 선거 연대 가능성을 차단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새누리당에서는 야권 연대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야권 연대를 굉장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연대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 연대를 하면 새누리당에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대 자체에 대해서 야합이다, 뭐 구태 정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깎아내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송채경화 기자가 정치부 기자로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걸 제가 예상할 수 있다면 밖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아직 4개월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고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5차례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는 어느 한쪽의 승리로 비교적 승부가 분명하게 가려졌습니다. 2006년 박근혜 대표가 이끈 한나라당이 말 그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2010년에는 반대로 야권 연대를 성사시킨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크게 이겼습니다.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지방선거 투표율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유권자들로서는 정치적인 의미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와 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돌보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화초와도 같습니다. 더구나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구에 어느 정당에 어느 후보가 출마하는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우리나라 정치에 또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금부터 세심하게 살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채경화 기자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환용이었습니다.